고나베 선생님의 이재명을 수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수호 운동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나베 선생님.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이 정치공학에 매몰된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나라가 국민의힘이 그 총선에 이겨야 되는 건 맞는데 나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총선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치공학에 매몰돼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맙시다.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는 거는 맞지만 서로 잘하는 경쟁에서 총선을 통해서 나라가 앞으로 가야지. 다음 얘기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도 지금 뭐 골치 아픈 상황인데 보세요. 민주당은 쟤네는 국민의힘은 그래도 뭐라도 하는데 너네 뭐해?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갈 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를 흔들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이재명 체제를 흔들고 싶지 않은 얘기가 홍익표죠. 원내대표가. 홍익표 그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네는 왜 혁신 안 해?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처럼 대통령이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게 혁신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비꼬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네가 아무런 총선이 110일인가요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혁신을 하고 있지 않은 본인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의 그 지금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올 스탑입니다. 근데 말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당 지도부는 쇄신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 그 비명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대위. 그러니까 저 통합 비대위가 무슨 뜻이냐? 친명과 비명이 다 용인할 수준의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비대위를 끓인다. 그러니까 완전 친명 배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띄는 아주 그 센 친명들 다 배제하고 그다음에 완전 친명 배제 비명도 배제하고 중도적인 분, 중간적인 입장에 양쪽이 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할 정도의 통합 비대위를 꾸린다. 통합 비대위를 꾸린다는 것은 이재명 아웃이죠. 자, 저거를 타협책으로 지금 제시했습니다. 저 원칙과 상식이. 저에게는 당이 깨지지 않으려면 저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핵심 빼고 우리 핵심 빼고 동의할 만한 부분을 골라서 비대위를 꾸리고 이재명은 뒤로 물러선다. 이게 사실 마지막입니다. 사실 뭐 나눠 먹기 하자는 건데 나눠 먹기라고 우리가 비웃을 필요도 없어요. 저 당은 지금 깨지지 않으려면 통합 비대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서 지도부가 지금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깨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민주당의 혁신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겠다. 당내에 이런 이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주장은 당내에 매우 소수다. 당 지도부를 흔들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성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 통합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재명으로 치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통합 비대위 구성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이재명 물러나게 하고 통합 비대위가 구성되면 자기 당 안 나가겠다는 얘기죠. 나눠 먹기 하자. 공천도 나눠 먹고 나눠 먹기 하자 이 얘기죠. 내년 초에 창당한다는 거는 연말까지 통합 비대위를 꾸리기로 하면 나 안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비대위 꾸려서 우리 다 같이 살자. 그 공천 학살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의원 100명이 지금 이낙연 반대 서명을 했어요. 창당 반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창당 반대 서명까지 받을 정도면 이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식적인 움직임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만든다 그럴 때 국민의힘 내에서 뭐 저렇게 한 50명, 60명이 반대 서명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지금 이낙연이라는 분이 어쨌든 전 대표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 삼총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지냈던 김부겸, 정세균 이분들이랑 같이 만약에 묶이면 정말 당의 주류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고립시키기. 이낙연 고립시키기가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안 물러나고 통합 비대위는 안 하고 그 대신 김부겸, 정세균 두 총리를 만나서 이제 각계격파를 하는 거죠. 당을 분열시키지 맙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이낙연을 고립시키는 거죠. 이낙연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친명 의원들이 이 연판장, 80명 연판장, 요게 근데 이 재밌는 건 여기에 저 비명계도 껴 있어요. 김영주, 윤후덕, 우원식, 송갑석 이런 비명계. 이 우원식 이분은 뭐 제가 볼 땐 요즘에 완전 친명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도 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이낙연 대표 나가지 마세요.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 남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문계도 전해철 의원이 아주 대표적인 친문이죠. 이분도 신당 추진은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저게 뭐냐 도대체 지금 쟤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쟤들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재명의 그 측근 정의찬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해남인가 어디서 출마하려고 서류를 냈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고문치사 그 쇠파이프로 그 학생 때 쇠파이프로 그 학원 뿌락지 있잖아요. 그 학원 뿌락지 사건 97년에 저기 이분이 조선대 학생회장이고 뭐 남총련 한총련 그 사나이죠. 그러니까 학원 뿌락지라고 저기 민간인을 쇠파이프로 폭행해서 이거 때려 죽였다는 얘기죠. 때려 죽인 사람 중에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공천을 받습니까? 공천 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강력범죄는 다 빼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1차 심사를 통과했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언론에서 보도해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못 견디고 이 사람을 번복했어요. 떨어뜨렸어요. 자, 근데 이분 말고 이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시킨 사람을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한 깡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광주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 예전에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어디 뭐 구청장인가 뭐 나갔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측근이에요, 측근. 그래서 그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이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자객 공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 걸린 거죠. 서류 심사에서 그냥 살짝 그냥 그 보내주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지적한 바람에 아니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을 무슨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냐 이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 있을 때부터 이겁니다. 이 한총련 출신 그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한총련 출신 인사들 있잖아요. 이 인사들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때려 죽인 저 사람하고 뭐 성추행한 누구죠? 강 위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외곽 조직에 있는데 다 이 한총련 출신입니다. 한총련 출신이라는 거는 그 앞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84년 유시민 이런 사람들, 윤호중 의원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상하게 한 학원 뿌락지 사건인데 그로부터 13년 지난 97년에 그러니까 민주화된 다음 일입니다. 이 한총련은. 그러니까 이 한총련은 시대가 변하는 거를 모르고 아주 극렬 좌파들이죠. 84년에 있었던 학원 뿌락지 사건도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 그 사건인데 저 유시민이나 윤호중 이런 사람들도 강목으로 그러니까 민간인을 때려서 상하게 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인데 저 때는 그래도 군사독재하라는 핑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다. 근데 97년에 저 한총련 극렬 좌파들은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전에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생활전선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서 남은 극렬 좌파들입니다. 그러니까 3~8% 사람을 좀 죽인 거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옆에 그 외곽 조직으로 있고, 이재명 대표는 저런 사람들을 돌격병으로 써서 친문들, 비명들을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고 자기 사람을 박으려고 했던 거죠. 자기 사람을 박아서 물갈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자기 외곽 조직에 있는 저 극렬 저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친문들, 그러니까 저 전통 운동권들 있죠. 저 뭐 김민석이라든가 저 586 세대, 저 586 사람들도 기가 막힌 사람들인데, 저 한총련 극렬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그거보다 좀 더 젊지만 극렬 좌파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고, 이낙연 선생은 이쪽에 전통 586의 일부하고 지금 저 소통하면서 당을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 산총련 출신의 극렬 좌파들이 지금 서리심사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격병 부대가 지금 뭐 상대방한테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극렬 좌파들의 세력을 지금 갖다 받기가 어려워진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이쪽 그룹, 그러니까 586 그룹, 그 친문 그룹, 이게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계파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슬려갖고 저 이낙연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586 그룹들도 이재명한테 붙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자리만 보존해주면, 무슨 비대위로 가자 이런 얘기를 이재명은 절대 안 들을 거고, 그럼 이재명이 자리 보존을 해주는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이쪽 586 그룹들하고도 대충 나눠 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낙연 등 아주 이재명한테 반대하는 저런 몇 명 있잖아요. 강성 비명. 저 사람들만 그냥 떨고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요 586 그룹하고 자기 한총련 그룹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이는 게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광재, 임종석 이런 사람들 있죠. 아주 전통적인 586 그룹이죠. 전통적인 586 그룹, 그리고 친문이라고, 지금 친문 친노잖아요. 이 두 사람이. 친문 친노들이 지금 종로 출마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종로 출마하겠다 이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자기 그 영역을 넓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믿고 그러냐. 이때까지 이분들이 종로 출마하겠다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기 측근을 박으려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폭력범들, 저 돌격병들이 서리심사에서 언론의 견제 때문에 지금 약화되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뭐 정세균, 김부겸 저거를 끊어내고 이낙연 쪽만 좀 대충 내보내고 요 친문 친노까지를 이렇게 안겠다. 그리고 친문 친노도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당을 나가는 대신 저 이재명하고 타협해서 우리의 영역을 확보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친문 친노 그룹, 그다음에 이재명 그룹, 그다음에 완전 비명 그룹, 친문 친노도 아닌 완전 비명들, 요 그룹이 지금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죠. 아주 하루가 다르게 아주 다이너믹하게. 그러니까 밖에서 요구하는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뭐 쇄신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여력이 없어요. 전혀 여력이 없고, 우리는 우리 시간대로 간다라고 얘기한 홍익표 선생의 말은 뭐냐?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의 이 세력 다툼에 너무 바빠. 이런 거죠. 너무 바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친문 친노 그룹한테 뭘 얼마나 나눠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주 지금 균열의 에너지가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죠. 저 당도. 지금 뭐 이광재, 임종석 이런 사람이 지금 기지개를 확 켰지만 저게 정말 저대로 관철이 될지 모르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또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당도 지금 난리가 아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뭔가 우리 새로워지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제 연석회의 이런 게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완전 순도 100%의 권력 싸움입니다. 개파 간 권력을 어떻게 서로
땅 따먹기 할 거냐. 지금 거기에 에너지가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당도 저 싸움이 끝나야 뭐 통합 비대위로 가면서 이재명을 떨어낼지 아니면 통합 비대위는 말도 안 되고 그냥 친문 친노 이재명이 대충 타협해서 이거를 봉합해서 갈지 아니면 친문 친노도 우리도 나갈랜다. 너가 우리한테 요만큼 남겨주는 개편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끝이다. 이러면 이제 저기도 확 터지는 거죠. 저기도 확 터지는 것은 그럴 거냐 말 거냐 저거는 두고 봐야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얼마나 자기 옆에 세력이 든든한지에 달린 문제 같습니다. 저기는 완전 지금 무협지고요. 민주당은 지금 뭐 국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저 당은 지금 국민들한테 일하는 척 하는 거는 영부인 특검 문제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병대 국정조사 그 두 개만 하면서 이제 일하는 척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만 일하는 척 하고 정말 예산이고 뭐 당 혁신이고 이런 데는 지금 정신이 1도 안 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고나베 선생님 너무 슬기로운 말씀해 주셨네. 고나베 선생님의 이재명을 수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수호 운동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나베 선생님.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저도 그 고나베 선생님의 의견에 살짝 유혹을 느끼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나베 선생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민 아빠도 동갑? 수민 아빠도 재명수호 정답. 우리 이 정치공학에 매몰된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나라가 국민의힘이 그 총선에 이겨야 되는 건 맞는데 나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총선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치공학에 매몰돼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맙시다. 예?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는 거는 맞지만 서로 잘하는 경쟁에서 총선을 통해서 나라가 앞으로 가야지. 이 고라베 선생님 말씀에 제가 유혹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손프라피 선생님은 송영길도 덤으로 살아. 국민의힘이 지금 믿을 때가 저 이재명 선생하고 송영길 선생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호운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손프라피 선생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홀빵빵 선생님 홍빵빵 선생님도 이재명 선생 송영길 선생에 대해서 우리 저 지켜주자고. 아이고 참. 우리 민현수 선생님이 제일 웃겨. 민현수 선생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지. 우리 저 민현수 선생님 댓글이 오늘 장원입니다. 장원. 예.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고 송영길 이재명 같은 사람은 집으로 보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겠대요. 아이고 참 오늘 우리 민현수 선생님하고 고나베 선생님하고 저 홍빵빵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아주 마지막에 맛있게 웃었습니다.